마인드 스케치. 배나무에 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서 자라나는 다른 배 열매를 솎아줘야 합니다. 여러 열매가 한 가지의 영양분을 나눠 가지면 튼실한 과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가지에도 참 많은 생각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꿈이라는 열매 옆에 자라나는 그 생각들. 꼭 필요해 보이지만 배나무처럼 가지치기를 해줘야 해요. 우리의 꿈이 튼튼히 자랄 수 없게 만드는 망설임, 두려움이라는 다른 열매. 이 시간 함께 잘라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윤종신의 팥빙수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함께 들으면서 소통합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퓨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제가 카피라는 것에 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께 좀 오늘 물어볼 게 있는데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면 두 분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그냥 변기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 생각 안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문구는 어떠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 변기 앞에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들을 네.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저는 비슷한 문구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카피도 있어요. 반발짝만 앞으로 오세요. 음. 별거 아닌데 그냥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말보다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한 발짝도 그렇네요. 아니고 반발짝인데. 네. 그 볼일을 보다가도 네. 소변기와 간격이 적당한지 살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조금만 다른 표현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한 번 더 돌리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고 행동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래요. 요즘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기본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에 맞아요. 좀 너무 멋있는 네네, 직업이네요. 그쵸.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카피처럼 우리 마인드 스케치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제 햄버거 가게를 1년째 운영하고 있는 28살 이정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알바를 했고요. 이후 매장 매니저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햄버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됐어요. 맛있지만 정크푸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먹고 나서 후회하는 햄버거 말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햄버거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요리는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전부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빵은 대량으로 유통해 오면 되고 소스는 사면 되고 패티만 잘 만들면 되니 제가 그동안 배워온 경험을 토대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늦기 전에 번듯한 사업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처음 호기심에 찾는 손님들은 있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은 없어서 점점 손님이 줄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싶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긴 했지만 무엇보다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제 버거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짜증이 났습니다. 값싼 재료로 만든 기존의 햄버거에 익숙해져서 좋은 재료로 만든 수제 버거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맛보다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값싼 재료로 저렴한 가격대에 메뉴도 새로 출시해봤지만 여전히 반응은 냉담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점점 고급 수제 버거라는 이미지도 떨어지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몸에도 좋고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햄버거 가게를 만들겠다는 꿈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수준과 제 가게가 맞지 않는 것인지 가게를 옮겨볼까 아니면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즘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청년 기업은 많은 청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패기가 넘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열정을 보면 제 20대는 어땠나 좀 새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창업이 또 만만치 않은데 딱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요. 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좀 성장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청년 창업 말만 들었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뤄내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은 어떤 마인드 강연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면 만약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창업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열정과 끈기를 무기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청년 창업 1년 내 폐업률이 90%라는 통계를 볼 때 이 가게가 롱런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1년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사로 봤는데요. 청년 창업도 네. 말이 좋지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신 게 이제 나름의 차별화된 전략인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네, 정규 씨는 고급화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싸고 좋은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경제학 분야의 오래된 상식입니다. 원가를 높일수록 제품의 질은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객이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제품을 사도록 하려면 이 제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공한 청년 창업 신화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징이나 성장 전략 등에 대한 공유는 많이 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이 극복한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적습니다. 실제로 창업자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과 시간 관리, 지속적인 성장 요구가 주요 원인인데요. 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대처법도 스타트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인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깐의 성공은 이룰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잘 됐다고 금방 초심을 잃어서 손님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죠. 그래서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마인드를 갖추는 부분에는 소홀해집니다.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초심이 흔들리는 것은 비단 정규 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건 마음의 기본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사업 이전에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굳어져 삶이 되는 것처럼 생활의 습관이 사업에 그대로 녹아나거든요. 퍼스트 클래스는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라면 비행기에서 가장 비싼 좌석 아닌가요? 거기서는 그쵸. 거기서는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비해 5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는 좌석인데요.
5배요. 네, 진짜 비싸네요. 네.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들 그 중에서도 소수만 탈 수 있는 곳으로 상중하됐죠. 네. 즉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늘 펜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생활 습관인데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를 빌리는 사람은 또 항상 네. 뭔가를 빌리고 있을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항상 펜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비행기로 해외를 다니다 보면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펜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미리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을 먼저 예견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네요. 저는 해외를 몇 번 나가면서도 일부러 뭐 펜 챙길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저도요. 항상 이제 늘 옆 사람이나 스튜디오스에게 볼펜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네. 거창한 성공의 법칙이 아닌 늘 강조하는 사소한 생활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 건데요. 네. 메모하는 습관, 작은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시간 관리, 작은 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돈만 있으면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요.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판이요. 오늘날 네. 기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브랜드 이미지. 그렇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의 평판이 바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네. 네. 진심으로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유명한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공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려면 주변의 사람을 크게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클레임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정규 씨가 지금 주변 사람의 클레임을 잘 못 듣는 상태이군요. 그러게요. 사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고객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7년간의 긴 실무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해 오셨어요. 마케팅 노하우가 있고 또 이제까지는 어떻게 잘 운영을 해왔지만 기획, 재무, 운영, 또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서 스스로 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업 플랜이 완벽하고 운영 능력이 뛰어난 대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이에요. 손님을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어떤 롤모델을 두고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해 보세요. 음식 한 그릇에 마음을 녹여내는 것, 성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정말 매장 인테리어나 이런 것랑 상관없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음식은 정말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뭘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맛없는 음식이 있고 또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드는 그 한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음식은 정말 마음을 담았구나, 뭐 아니면 대충 만들었구나가 다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만드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요즘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음식점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보면 가게 주인의 마인드가 성공 여부로 이어지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명품 시장의 요구르트 브랜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징 허른 유업에 만든 요구르트인데요. 허른 제품의 가격은 경쟁사들 제품보다 서너 배는 비싼데 심지어 절대 할인도 안 하고 광고비 지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으로 대형 브랜드의 요구르트 회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해요. 진짜 명품 요구르트의 자세네요. 그쵸? 네. 요구르트 하면 보통 마트 가서 네, 세일 제일 많이 하는 상품 막 이렇잖아요. 제일 싼 거. 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창업주도 처음에는 박리담회로 가려고 했대요. 박리담회는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판매하는 전략인데요. 대량 판매죠? 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판매량을 늘려서 벌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평소 가까이 지내던 멘토의 한마디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부유층이 늘어나고 또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처음부터 부유층을 타겟으로 두고 질 좋은 원료로 최고급 요구르트를 만들어 팔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을 보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요구르트를 만드는 시점에서도 그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네. 그 멘토의 말만 들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 멘토분에 대한 신뢰가 대단치 않으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대요. 허륜 유럽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비슷한 제품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전쟁터 같은 소비 시장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좋은 요구르트를 생산해내기 위해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유제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허륜 유업 한 곳만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사실 왕보아 네. 회장은 특별한 경영 비법이 있었던 것도 또 경영학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처럼 온 가족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네. 확실히 맛과 제조법은 모방해도 정성은 모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요구르트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정말 이 요구르트를 먹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한번 먹어보고 저도 싶어요. 먹고 싶다. 네.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살지 않듯이 모든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가 좋게 여기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행복은 뒤따라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 짓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알고자 하죠. 그러나 햇볕을 잘 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물 잘 주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이 모두 시시하다고 비법만을 자꾸 묻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닌 기본을 지키고 그것에 충실한 것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변과 신뢰를 쌓는다면 고객들도 정규 씨의 마음을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요식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쵸. 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유일한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젊은 나이고 또 도전한 횟수만큼 실패하는 횟수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실패한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규 씨만의 노하우가 늘어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그 마음 가지시고 작은 기본부터 실천해 나가시면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사장님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좀 음식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음식에도 마음이 담겨 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으면 또 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도 좀 네네. 이룰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정규 씨 덕분에 저도 성장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의 작은 소리에 꼭 기울여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합니다. 어느새도 마인드 테라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G.O.D가 부릅니다. 하늘색 풍선. Okay, I'm a cheerleader now.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남들과 비교하고 그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일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인 오늘의 주인공은 유명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겸 이사인 강레오입니다. 몇 해 전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참가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독설로 유명했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말이 독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태한 생각으로 만드는 요리를 손님들에게 낼 수 없다. 요리사는 고객에게 음식을 내기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많았고 할머니 옆에서 만두도 만들고 엿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웬만한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만 하길 바랐던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강래호 씨는 반 꼴찌이자 전국 꼴찌라며 선생님께 혼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작 깨닫고 고등학생 때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식당가를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모은 700만 원을 들고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즐비한 영국으로 무작정 날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때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이력서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했던 그가 할 줄 아는 말은 오직 나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시급 7,000원을 받으며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최고 셰프의 식당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무조건 찾아가서 식당 주방에 들어가 말도 없이 며칠씩 일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버티면 받아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을 전전하다가 1년 만에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장조지 식당 봉에 막내 코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셰프는 제일 막내인 코미부터 최고의 수장 헤드 셰프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코미는 재료 손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월급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해 뜨기 전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일이 너무 많아서 48시간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물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며 일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군대 같은 셰프의 세계.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폭행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요리사가 40-50명이 넘는 큰 식당에서는 주방 도구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주방 도구가 없다면 요리를 할 수 없죠. 오전 6시에 출근해 자신이 써야 할 도구들을 자신만의 공간에 숨겨놓고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주 40시간을 일하지만 강 셰프는 하루 18시간씩 주 100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400시간, 1년이면 5,000시간이죠. 1만 시간이 되기까지는 2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없는 유일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1년에서 1년 반씩 일하며 레스토랑 7곳을 옮겨 다녔고 6년의 노력 끝에 고든 램지의 주마에서 수셰프를 단 후 두바이의 베르바이 고든 램지로 옮겨서 셰프 최고 직급인 헤드 셰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6년 서양 식당에서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생각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레스토랑을 열어 정통 유럽식 메뉴를 표방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 찾아라 맛있는 TV 등에 출연해 네임밸류를 올리던 무렵 어느 순간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방송을 모두 접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강다운 셰프의 하루 일정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메뉴를 개발하고 요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미 꿈을 이루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되고 싶은 건 평범한 셰프가 아닙니다. 본질을 중요시하기에 마트에서 사와서 다듬은 재료가 아니라 어떤 햇볕을 쬐며 어떤 땅에서 자랐고 바람은 얼마나 맞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을 먹여 키운 돼지가 맛있고 3년 이상 같은 땅에서 살지 못하는 도라지를 10번 옮겨 30년을 키운 장생 도라지의 농부, 끈기와 애정을 가지고 키운 농부들과 만나 요리 이야기를 하고 정성이 담긴 식재료를 확실히 아는 요리사가 그의 꿈입니다. 강레오 셰프, 그는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날선 원칙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꿈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합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라. 우리는,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에어백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차에 큰 충격이 있을 때 튀어나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내면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에어백과 같아요. 큰 충격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절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구해줍니다. 때로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